얘기를 할까? 에이, 부장님, 당연히 시대가 다른데 무슨 낡은 소리 하고 계세요. 우리 때는 그런 거 경험도 없어요.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. 너무 노티나게. 얘는 수다 법칙이 안 돼요. 그런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? 그때는 그랬나요? 야, 저희는 해보지 못한 경험인데. 그런 때가 있었군요. 부장님, 어떻게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. 그렇게 얘기하는 부하를 만난다면 어떨까요? 얘한테는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. 뭔가 얘랑은 약간 나이는 30년 차이가 나도 코드가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러면서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하죠. 사람의 차이가 줄어질 때 얘기거리가 풍성해집니다. 여러분이 부장님의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70년대, 80년대 얘기를 듣는다고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세요. 그럼 훨씬 더 많은 얘기거리가 생긴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수다의 법칙은 뭘까? 수다는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. 온 몸을 통해서도 수다를 할 수가 있어요. 자, 가끔 여성분들이요. 어떤 경우가 있느냐. 백화점을 갑니다. 백화점을 가면요. 너무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너 옷이 있어요. 이 옷 사고 싶어서 지금 여태까지 기다렸어. 그래가지고 막 참다가 갔는데 옷을 딱 보는 순간 막 종업원이 얘기해요. 고객님, 이거 저희 매장에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시려면 빨리 사셔야 돼요. 막 이게 심장이 떨리기 시작해. 옷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. 근데 이 여성 고객이 어떡할까? 이 옷을 사야 되지 않을까요? 지금 여태까지 기다렸는데. 근데 안 사고 가요. 옆에서 남편이 보면요. 미칠 것 같아.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3개월 동안 기다려서 지금 잠자는 이 일요일을 낭비해가면서 백화점을 왔는데 목적을 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안 사고 가. 미쳐요. 그래서 물어봐. 왜 안 사? 미치겠네 진짜.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대. 빨리 사. 근데 부인이 할 때가 있어요.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. 그냥 가. 그리고 가끔은요. 이 그냥 가 말도 안 해요. 눈빛으로 얘기해요. 남편한테. 근데 남편이 못 알아들어요. 그 말을.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. 왜? 무슨 일이야?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. 정말 난감합니다. 이 왜 눈빛의 대화를 모르냐고요.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죠. 빨리 가. 나와. 왜?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? 옷도 있는데 왜?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. 저 사람 말투가 굉장히 기분 나빠.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. 내가 하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수용받고 공감받는 듯한 느낌이 안 드니까 그 물건을 사질 않는 거예요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이런 사례가 꼭 우리 백화점 쇼핑 이럴 때만 있을까? 조직 내에서도 일어납니다.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뭘까요? 가끔 보고를 하는 여성 직원분들을 보게 되면요. 흥분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수다를 떨 때가 있어요. 이 조직에서 볼 때는 수다인데 여성 직원이 볼 땐 수다가 아니에요. 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보고하고 있는 거지. 부장님 있잖아요. 보고 드릴 거 있는데요. 안 그래도 기다렸을 거 얘기 좀 해봐. 그거 어떻게 됐냐면요. 진짜 너무 기분 좋아서. 왜 아시죠, 부장님? 제가 요거 3일 내내 고민해서 밤새서 준비했던 거 아시죠? 그래서 왜 부장님이 저한테 일을 주실 때만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이 일을 받는 순간 제가 너무 열심히 매진한 나머지 왜 어제 코피 터졌던 거 기억나시죠? 이러면서 쫙 길어져요, 뭔가가. 그럴 때 끝까지 들어주실까요? 대부분 분들이 끝까지 안 들어주세요.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? 됐고 결론이 뭔데? 결론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. 그랬을 때 여성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분명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이분이 도중에 결론을 묻는다. 잘 못 들으신 거예요. 그리고 나를 지금 제대로 못 보셨어요. 내가 지금 흥분하는 이 열정적인 이 모습을 제대로 보셨다면 그래 어떻게 됐는데 궁금하실 텐데 막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그래 얘기해봐. 뭐 어떻게 됐어. 분명히 못 들으신 거지.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. 부장님 결론요. 다시 들어보세요. 이러면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렇게 정신없이 얘기하는 여성들의 코드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?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요. 단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눈빛으로도 얘기하고 있어요. 제가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. 그러면 받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야, 왜 무슨 일인데? 이렇게 돼야죠. 부장님 제가 이번에 영업에 성과가 났습니다. 드디어 따냈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왜? 누구나 하는 거야. 그거 10년쯤 하면. 그렇게 얘기한다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. 수다의 두 번째 법칙, 온몸으로 소통하라. 내가 가진 눈빛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같은 기분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손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야, 진짜 좋겠다. 야, 너무 좋겠다. 수고했어. 이것도 수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,
말투로서도 공감할 수 있어요. 언니 나 너무 속상해.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? 왜 무슨 일인데? 말투 같이 비장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. 그거 하나는 비언어적 표현 수단으로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내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됩니다.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격의 없이 쓸 수 있는 상황, 그게 수다가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 수다의 법칙, 수다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수평적이라는 건 누구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. 그래서 늘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, n분의 1 법칙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. 만약에 우리가 5명이서 얘기를 한다. 그러면 5명이서 똑같이 기회를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. 근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. 그리고 또 왜 익숙하지가 않냐?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쭉 리더분들로 오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세요? 아니요. 남성분들이 훨씬 많죠.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익숙한 대화법이 조직 안에 많이 녹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. 그럼 그게 나쁘냐? 나쁘고 좋고 개념이 아니고요. 우리가 또 다른 감성들이 온다면 다른 감성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할아버지, 아버지, 아들 1, 2, 3가 있어요. 남자만 5명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. 그럼 이 대화가 어떻게 되느냐?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세요. 아범, 그래요. 이번에 사업은 좀 잘 되어가고 있나? 그럼 아버지가 얘기하십니다. 예, 아버지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물어요. 야, 그래, 장남, 너는 어떠니? 그럼 이제